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독립예술영화를 아끼고 그리고 또 살피고 소개해드리고자 마련한 세이브 아워 시네마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극장전 온라인 토크 콘서트는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한국예술영화협회, 전국 독립영화 전용관,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주관으로 무려 25개 독립예술영화관과 함께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재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도래하고 영화관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생전 처음으로 몸이 심하게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영화관에 가던 예전에 대한 그리움과 답답함이 극에 달하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큰 마음을 먹고 영화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관을 가려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땡땡 극장이었습니다. 마침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 바쿠라우가 상영 중이었고 실제 방문해보니 진정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기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래 쌓였던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괜한 불안들도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전으로 받은 포스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왜인지 마음이 벅차고 뭉클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이러한 예술영화관의 존재를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 올해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이재호님의 사연을 또 공민정 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읽어보시니. 네.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죠. 뭐 영화관을 네. 저도 사실 진짜 많이 갔고 자주 갔었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평소에 일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그나마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되게 자주 갔었고 여기 에무시네마도 사실 네. 정말 많이 갔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네, 그래서 늘 이렇게 보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영화관을 못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집에서 많이 보게 되고 네네.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계속 이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이런 우리 예술영화관은 이제 관객 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서 보려면 볼 수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이게 저도 선뜻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얼마 전에 다시 극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래 쌓였던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괜한 불안들도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화라는 예술을 동경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해석과 정보를 찾아보며 영화 예술에 대해 공부를 했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대중영화뿐만이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독립예술전용관이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마다 땡땡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꿈을 키울 수 있게 했던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땡땡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고 저는 오랫동안 존경했던 감독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객의 질문을 통해 영화의 숨겨진 의도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성인이 되어 영화를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도전을 하기 직전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만난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와 극장이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합니다. 오래. 네, 오래. 아니 아까 양익준 배우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여기 오면은 그 좋아했던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의외의 발견을 하고 그 감독님과 직접 이렇게 바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권용준님은
고레다이로카즈 감독님을 면전에서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영화인으로 또 창작자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네요. 이제 또 한 명의 또 영화인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익준 배우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또 이렇게 혹시 그런 아까 이제 윤단비 감독님 얘기하긴 하셨는데 처음 영화 시작할 때 그렇게 만나셨던 우연한 만남 있으셨어요? 저는 나무 없는 산이라는 영화하고 네네, 김초원 그 남매 네네. 여름밤 그 배우분들한테도 다 사인 받았어요. 그 꼬맹이 배우분들한테. 전 좋으면 네. 이걸 옛날에는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창피하더라도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 그 꼬맹이 그 배우 친구들한테도 받은 게 집에 있어가지고 네. 그게 약간 보물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2003년도인가 그 고레다 감독님 아무도 모른다 네. 부산영화제 상영할 때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좌석에만 앉아서 보게 해줬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막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매를 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이제 이제 걸어 내려가는 계단과 뒤에 이제 뒤에 맨 뒤에 있는 바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앉아서 막 보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200석이면 한 280명, 300명 들어가서 보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때 거기서 그걸 보겠다고 맨 뒤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막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봤는데 옆에 그 내 청춘에게 구함 김영란 감독도 앉아 있었고 네. 여기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 네네. 그때 다 였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뭐 영화로 뭐 이렇게 뭘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네. 되게 굉장히 또 꽤 러닝타임도 길잖아요 그 영화가. 그리고 아이들 배우들만 대부분 나오고 근데 이게 그 뒤에서 먼 발치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이 체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우리는 좌석에 앉아 있지도 않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네. 그 감독님 이제 관객과의 대화하고 그 끝까지 다 듣고 나오고 그 영화도 너무 좋았고 와 이런 영화가 있구나 세상에는. 네. 세상에는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걸 이런 영화제라든가 작은 극장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면은 예전에 그렇게 저도 그 영화를 너무 사랑했고 그 감독님을 동경했는데 지금 만나면 감독님 양상 그러고 잘 지내 오히려 이런 사이가 됐다라는 게 네. 그 감독님이 기적이라는 영화 만들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 어머니를 모시고 땡땡극장을 찾아 세자매를 함께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극장을 찾지 못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을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자매를 꼭 함께 보고 싶었던 저는 감히 극장을 통째로 대관했다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영화 관계자들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행히 회당 회차 관객은 저희밖에 없었고 저의 거짓말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자매를 보는 내내 어머니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5남매의 장녀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한다는 남자를 대신해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가장 그 무거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엄마는 학업과 자신의 꿈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글 쓴다는 핑계로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아들 때문에 자식 자랑하며 살 기회마저 한없이 유보하고 있던 나의 어머니. 귀신같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어온 막내 이모에게 어머니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내내 영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연아, 너 그때 거기 기억나니? 라며. 와. 맨날 지각해서 역에서 극장까지 뛰어가는 저이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와 걸을 수 있는 길이 충분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와, 이 세자매 영화와 어떻게 보면 이 극장이라는 공간과 또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사적 기억까지 요거는 그대로 제가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배우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영화, 다른 시각의 영화들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참여하신 영화가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저도 이제 극장 다니다 보면 이제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젊은 층이 본다라는 그런 좀 그 선입견을 깨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의 층이 넓어졌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하단 배우님께서는 이거 사연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이렇게 영화 보고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이 네.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감상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편지를 받는 것 같은 진짜. 네. 그런 느낌. 편지를 정말 정성스레 쓴 편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감흥이 옵니다. 저는 영화에 푹 빠진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고 현대 영화로도 부족해서 시간을 거슬러 고전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80여 년 전의 작품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되어 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건 흔히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도 이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리마스터 개봉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독립영화예술 전용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았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조금 더 폭넓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0여 년 전의 미국, 당대 전설로 불리던 배우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영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독립영화예술 전용관이 없었다면 저는 집에서 이 영화를 보았을 것이고 영화관에서 느꼈던 재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경험에 제게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들을 만나러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을 자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네. 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약간 너무 좋아요. 네. 캬라고 하셔가지고 네. 얼마나 어우.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 한 3번인가 봤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 비비안 리였나? 네네. 비비안 리죠. 와. 그쵸. 그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오래된 최초의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남성들이 네. 그 중심적인 어떤 사회 안에서 되게 당차게 자기 삶을 꾸려가잖아요. 자기 어떤 가족들을 이렇게 지키고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걸 떠나서 그 영화의 어떤 색감이나 당시에 사실은 그 영화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상업 영화였죠.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달러, 2억 달러, 네. 3억 달러 이런 영화였는데 상업 영화잖아요. 사실은 막말로. 근데 그거를 이제는 독립예술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업 영화에서는 안 네. 틀어주죠. 왜냐하면 네. 상업 영화는 상업적으로 만료가 되면은 더 이상 틀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울아트시네마나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기 영상자료원이나 네. 이런 극장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도 우리한테 다시금 추억을 돋을 수 있게,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네. 그 영화 너무 사랑하는 영화예요. 이현 배우님 진짜 그 25살 청년이라고 이 심현우님이 네네. 자신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80년 전 영화를 만나는 이런 이 세월의 간극을 뚫고 접점이 생긴다라는 게 되게 기적적인 것 같아요. 사연 읽고 또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언제 봤지? 지금 그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마 대학교 입학하고 이제 20살, 아마 21살, 2살 때쯤에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되게 이제 학교 수업을 되게 안 나가는 학생이었거든요. 되게 안 나가고 예상 가능했어. 영화를 보고 네. 그다음에 대학로 와서 공연을 보고 이제 거의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언제가쯤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내가 봤었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네.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 보면서도 되게 이 영화가 보고 있는데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 끝나면 되게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결국에는 이제 걱정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좀 마무리 인사를 좀 들어볼게요. 정하담 배우님 먼저 말씀 주실래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극장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영화를 극장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서도 정말 극장에서 영화 보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한 배우님.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제 20대 때 이제 제가 영화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훨씬 전이죠. 그냥 이유 모르게 그냥 영화를 봤을 때, 네. 예, 그때부터가 조금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감독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더 많이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운명적 직업이나 운명적 흐름을 또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예감을 하게 돼서 예, 극장을 많이 찾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극장을 많이 찾아오십시오. 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현 감독님의 차기작이 그 궁금해지는 또 발언이지 않았나. 마무리 멘트 멋있네요. 네. 또 공민정 배우님. 네. 일단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전만큼 진짜 좋아하나? 그리고 극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만큼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해서 좀 고민이 사실 많이 네.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만큼 극장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예전만큼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 캠페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좀 들었는데 스스로를 점검하는. 네네. 근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더 애정을 갖고 독립영화관도 찾아가고 많은 영화를 다시 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많이 애정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익준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능동적이고 선택적으로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네. 극장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네. 집에서 보면 너무 쉽고 빠르고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꺼버리는 일도 다수고 그렇죠. 네, 근데 극장을 가면 내가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 감독의 세계관을 보고 지켜보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또 네.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극장을 찾아갑시다. 와.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도록 해요, 우리. 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라인 토크 콘서트가 적어도 공민정 배우는 설득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진짜 네 이렇게 손동작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네 믿습니다. 네. 양준 배우님. 아니 우리가 저기 뭐 저 큰 커피숍 많이 댕기다가 커피숍 많아질 때 네. 시는 어떤 타이밍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커피빈도 있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소한 어떤 동네 커피숍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손에 때타 이 저 나무에 좀 손때도 타 있고 이런 공간 가서 갔을 때 대형 체인점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미묘한 어떤 따뜻함이나 그 소소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극장에서 만납시다. 네.あれは深田さんと浜口さんとかが中心にスタートさせた動きで僕ももちろんすぐに賛同しましたけれどもまさかあんなにもちろん具体的な金額としても驚きでした想定していたものをはるかに超えて本当に涙が出るぐらい嬉しかったそれは作り手としてはこんなにやっぱりアートハウスミニシアターを愛してくれてるお客さんがまだこんなに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にすごく勇気づけられたし参加してよ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しみじみ思いましたけども逆に言うと例えば韓国だとコフィックとかフランスだとシネマテグラセイムセイというのがあって普段から映画文化をどういうふうに守っていくかどういうふうに劇場を守る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フランスなんかだと特に公的な機関としてそれに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があって映画をきちんと文化として守って次の世代につなげていくっていう発想がやっぱり社会に定着してい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韓国もやっぱコフィックの役割すごく大き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日本は逆に言うとそれがないほぼない状況の中でみんな焦ってるんですよやっぱり作り手たちはこのままいくと映画館潰れるし自分たちの次の世代が
自分たちよりもいい状況で映画を作れる環境にはまずならないなっていう危機感がみんな持ってる、多分現場で撮ってる人間が一番感じてる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そのための手立て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監督同士集まって話し合ったりはしてるんだけれども、セーブ・ザ・シネマみたいな形で具体的にそれが世に出て、成果を生んだというのはまだ変えられることはあ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ある種の自信にな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若い人をミニシアターに戻すために何を考えるかというのを僕が考えるのはまた違うことなんじゃないか、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多分今から思えば確かに非常に80年代僕がだから10代20代だった頃の映画を見る環境というのはとても恵まれていたと思うけれども、例外的にそこをでもいつまでもノスタルジックに郷愁していてもしょうがないから、多分当時はまだ本当になんつったらいいですか、人が見ないものを見る、自分で発見するっていう態度が多分自分の中でも評価されていたっていうか、みんなが見ているから見るんじゃなくて誰も見てないものを自分が発見して人に伝えていくみたいな、そういうみんなが見てるから見なくちゃっていう発想はまるでなかった自分には、正直言うと。だけど今多分若い子ほどみんなが見てるから見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なった時にそのシネコン10巻のうちひどい時には8巻が同じ映画をやるみたいな状況に、多分韓国も近いでしょう。多分韓国と比べるとまだ日本の方がその映画館を巡る状況というのは多様性が残っている方だと思うけれども、そういうみんなが一本だけに集中していくっていう状況というのは多分もう動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状況としては。やれることがあるとするならば、今あるミニシアターをきちんと存続させつつ、そこで上映できる映画と見てくれる観客を絶やさないように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そこを今そんなにこういう特効薬をっていうのはないと思いますよ、状況としては。わかりますね。それは日本もそんなに変わらなくなってきてる気がしますけどね。ただかつて本当に僕もシネマライズとか渋谷だったらユーロスペースとか、例えば監督だったらきっとこの映画館でや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その作家とか映画館の持っている個性とか傾向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が多分80年代90年代って色濃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配給会社もそうだし、そういうものがやっぱりその作り手と映画館、作り手と配給会社っていうものの色分けっていうのかな、住み分けとか個性のつながり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が、だいぶ減ったなってなんだよね。それは誰が悪いとか難しいな。やっぱ東京だとキアロスタミはユーロスペースだし、もっととんがったものはシネマライズで見て、やっぱ今喋っててもエリセは六本木で見たなとか、そういう劇場で見た記憶とともに映画があ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アートハウスの方が強いですよね。シネコンで見た映画ってやっぱ劇場の記憶はほとんどないから、でもそれ言ってもしょうがないもんなっていう、そこはだからもう今守る現状維持をどう引き伸ばせるかっていう戦いになってるから、なかなか難しいです。今でもなかなか要するに一つの町に東京とか京都みたいに3つ以上のアートハウスがあればそこでプログラムが変わってくるからあれだけど、やっぱり一つの町に一つしかアートハウスがないとシネコンでこぼれたものは全部そこでやる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
そうするとやっぱり朝昼晩で3プログラムを3日交代でやっていくみたいな、すごい数の映画そこでやらざるをなくなるんですよねそうなると多分逆になんかスーパーマーケット的になっちゃうから、個性、そのアートハウスの違いというのが出にくくなってる気がしますけど、まだ京都だとね3つあるのかな。最近京都に長くいましたけども、やっぱりこの映画ここだよねっていう感じはまだ残ってるんですよね。東京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テアトル新宿なのかユーロスペースなのかアップリンクなのかっていうのはある気がしますけど、コロナを経て作り手として何が変わったか、見る映像のファンとして何が変わったかというと、圧倒的に家で見る配信のドラマとかを見ている時間が長くなった。映画館には申し訳ないけど、自分でもやっぱそうだった。映画館も閉まっちゃったし、そうなった時に逆にじゃあ映画って何だろうとか、映画館で見るってどういうことだろうっていうのはやっぱ考えざるを得なくなるじゃないですか。普段あまり考えずに通ってた場所がやっぱり通うことの意味をもう一度考え直すっていうのは、幸せか不幸かといえば不幸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その不幸をきっかけにもう一度問い直す必要はあると思う。で意味もあると思う。でそうなった時に、じゃあこれは映画館でやっぱり公開して見ていただくべきだというふうに自分が確信を持てる作品を作るっていう覚悟が必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僕は配信ももちろんやるつもりでいるし、もともとが放送の人間なのでテレビの連続ドラマもやりたいと思ってるけれども、だからこそじゃあこれ映画館でやら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って言われるものを作りたくはないんですよ。映画館で公開するんであればやっぱこれは映画館で見てよかったねって言ってもらえるもの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うから、そこの基準を自分の中でもう一回問い直すっていう2年間だった。で僕が作るものは映画館を必要としているものであってほしいなと作り手としては思ってます。でそのためには日本の中でも戦えるところは戦うし、パートナーとして手をつないでいく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から。そうですね、日本でそのセーブ・ザ・シネマというのに関わらせていただいて、僕自身とても励まされました。こんなに大きな連帯を感じたことは本当に映画を作っててもめったにないぐらい映画館が愛されてる、映画が愛されてるなっていう実感を本当に強く持つことができたので、とてもいい経験でした。なんかそういう勇気づけられる、映画によって勇気づけられた、それは作り手観客問わず映画によって勇気づけられた人間が映画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を今度お返しとして考えていくっていう、なんかそれが美しい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思っているので、ぜひ韓国でもなんかその日本の動きがきっかけになって、それが余波として海を越えたということであるならば、なおさら僕としてはこういう形で少しでもその運動にお力添え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지금 어쨌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영화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영화관을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곳곳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해의 여름밤을 찍을 때 이제 풀샷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때 이제 영화관 스크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인물 클로즈업으로 이제 좀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컴퓨터나 이렇게 그냥 작은 화면으로 보면 좀 온전히 이게 의도가 전달이 될까 하는 좀 우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포 선라이즈를 제가 이제 그냥 집에서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재상영할 때 이제 보니까 그 감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놓치게 되는 게 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영화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들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가 제일 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단편도 어린이들이랑 작업을 했고 장편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단편은 만들고 나서 주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니까 관객들이 다 성인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객은 성인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그 어린 관객들의 존재를 처음 피부에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한 번은 제가 최근에 3년 전에 이제 우리 집이란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했는데 이제 한참 그 관객과의 대화를 막 돌아다닐 때인데 딱 하루가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찾아온 쉬는 날이 하루가 딱 생겨서 너무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홍성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 4학년 친구들 2반이 대관을 해서 우리 집을 그 극장에서는 그 홍성에 있는 극장에서는 우리 집을 안 하는데 그거를 대관을 해서 우리 집을 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영화사 대표님이랑 같이 그 극장에 찾아갔어요. 어린이들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어린이들만 모여 있는 객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관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어린이들 만나면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통로에 숨어서 GB가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엔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근데 영화가 이제 열린 결말이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끝난 것 같지 않게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즉각적인 탄성이 뭐야? 끝이야? 막 이런 반응들이 막 바로 나오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어린이 관객들이 정말 앞다퉈서 질문을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어린이한테 질문 여쭤봤는데 그 질문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영화를 끝까지 안 찍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 나는 찍었어. 저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찍었는데 저걸 엔딩이라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열린 엔딩인데 여러분이 열린 엔딩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엔딩을 엔딩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어린이 친구들은 그렇게 못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다음에는 열린 엔딩이지만 분명히 엔딩처럼 만드는 거를 찍겠다 이렇게 막 약속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거의 1시간 이어졌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음엔 영화를 꼭 끝까지 찍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몰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개봉한 영화를 본인이 그 GV가 아니고 가서 보기도 하죠. 저도 한번 옛날에 저는 가족탄생 때 2006년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극장을 이제 내린다고 하길래 혼자 가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신촌에 아트레온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예. 거기를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혼자 봤어요. 근데 마지막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그랬는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크레딧이 주는 이 힘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들한테는 인물이 하나씩 떠오르고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좋은 놈 이러면서 뭔가 사연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마 감독들한테 제일 파워풀한 샷은 크레딧 샷일 텐데 그 크레딧 샷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막 불이 갑자기 크레딧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불을 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쑥스럽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신의11 기자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절 보더니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 영화 보면서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구구절절 사연이 그래가지고
한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눌러 쓰고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취향과 취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다 펼쳐보지 않은 책 같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극장들의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리좀 창원에 있는 리좀이 지금 폐관을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연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거 어떤 댐 같은 거겠죠.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뭐 도서관에 대해서 아니 상업적인 잣대로 되지 않잖아요. 독립예술영화관이나 시네마테크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처지에 비해서 한국이 낫다. 영진이가 돈을 좀 대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일본은 뭐 그런 데도 없는데 뭐 한국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랑이냐라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진짜 날개를 돋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독립예술영화 극장들은 그냥 영화만 트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GV도 하고 직접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고 만나서 뭔가를 깊이 얘기해보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도록이나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굉장히 평등한 공간에서 만든 사람과 느끼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특히나 한국 독립예술영화 극장들은 그 일을 전 세계의 누구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봤던 어떤 영화제들보다 어떤 귀한 예술영화 극장에서 준비해가지고 했던 관객들과 만났던 시간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저는 되게 슬픈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되게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들은 뭐 다들 너무 많이 하시는 얘기들인데 이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 거, 이거 보시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주변의 독립예술영화 극장에 좀 찾아가 주시고 가서 수고한다고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잠시 잠깐 영화를 찍잖아요, 실은. 근데 몇 개월, 물론 더 많이 준비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으로 영화를 틀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 보려고 하는 그 매일매일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각 극장의 그 마음은 되게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저번 영화를 마지막 상영을 이게 다시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짠한데, 제가 마지막 상영을 안 갔어요. 원래 잘 안 가지만. 근데 그 극장에 이제 프로그래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영화의 마지막 상영을 마쳤습니다. 한 분의 아주머니가 왔다가 영화를 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창작자들을 극장에서 지켜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영화의 마지막 관객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쨌든 독립영화관 하면 우리 독립영화에 대한 얘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영화가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오스카에서 상도 받고 넷플릭스 1위도 하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게 뭐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 영화가 더 먼 세상에서 또 새로운 관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이 작은 단위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다른 고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창작적으로 성공하는 게 우리가 다음에 뭔가 해서 언젠가 세계 1위를 하고 어디서 큰 상을 받고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지금 독립 영화를 하는 저희들도 20년, 30년 후에 더
뭐 버젯이 큰 영화, 어디서 상을 받는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뭐 20년 후에도 남매 여름밤을 찍을 수 있고 우리가 20년 후에도 들꽃을 찍을 수 있고 또 20년 후에도 우리들을 찍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되게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예, 창작자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기반이 되어주는 게 사실은 이 극장들이고, 이거 저는 뭐 최근에 개봉할 때도 그런 작은 극장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그 작은 가치에 대한 어떤 의미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되게 깊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대로 어쨌든 영화가 위대한 이유는 위대한 영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화는 다양해서 위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극장인 것 같고, 이어서는 이제 그 섹션 4에서 우리들의 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화관, 영화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어서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여러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분들의 영화관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세이브 아워 시네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장전 온라인 토크 콘서트, 이제 이 행사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전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그리고 전국 독립영화 전용관 주관으로, 그리고 25개 전국의 예술영화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영화사진진의 김난숙이고요. 저희 극장 서울아트 시네마 또는 인디스페이스 자주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사진 또는 풍경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한 3달쯤 정도 저희 극장에 안 오신 분들은 저게 어딘지 아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은 서울극장 1층에 있었던 스타벅스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빠졌어요. 스타벅스가 빠지고 그 자리를 이제 안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에 안 보이게끔 이렇게 까만 테이프로 완전히 막아놓은 자리입니다. 저희가 서울극장, 그러니까 서울아트 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를 오기 위해서는 항상 저 앞에 길을 통과를 해서 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안에서 뭐 미리 오신 관객분들 차 마시고 계시고, 미리 오신 감독님들도 저기서 얘기하고 계시고, 심지어 저기를 직장 삼아서 일하는 그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뭐 스타벅스에 좀 사업적인 선택도 물론 있겠지만은 스타벅스가 철수를 했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철수를 한 이후에는 서울극장이 문을 또 닫았기 때문인 거예요. 운영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금 보신 저 사진은 굉장히 많은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되게 다 녹아 있는 그런, 되게 제가 찍었지만 되게 훌륭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가 우실 것 같은데. 예,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운영 종료가 아니라 그 운영 종료가 어떤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는지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영화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고 굉장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희 아트나인 사진인데 저도 이거 얘기하셨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관객이 앉아야 할,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접근금지라는 띠를 둘러야 할 수밖에 없었던 저 상황. 그리고 앉지 말라고 저렇게 그 종이까지 넣어야 됐던 상황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진이죠. 저기에 당연히 관객이 앉아야 되는데 앉지 못하게 한 것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쿠시네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관객이 아예 없었던 회차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영화를 제일 잘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극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는 최대한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상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끊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잘 그거 순서라고 하시니까는 한 마디만 더 얘기하자면은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가지시되 꼭 이렇게 방역 패스 준비하셔가지고 극장에서 이렇게 꼭
이건 약간 좀 울컥하네요. 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수 쳐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저는 예술 영화관은 이 멀티플렉스랑 다른 거는 확실히 어떤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 진짜 내가 특별하게 좋아할 수 있는 영화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영화도 만나고 조금 다른 영화를 만나면서 그 다른 영화를 좋아하는 나를 또 좋아하고 이게 딱 그 20대, 30대 때 겪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진짜 나중에 나이 더 들수록 소중한 경험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 그리고 그게 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면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영화들을 또 다음 세대도 볼 수 있을 터전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방역 패스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돼서 이거는 꼭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종결이 되고 정말 뭐 거리두기 없이 꽉 찬 관객석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들 해주셔서 뭐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나 뭐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 분들하고 손 잡고 극장에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그냥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예술영화관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심플하게 사실 영화관이 재밌는 곳이에요. 네, 뭐 상업영화, 예술영화로 구분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예술영화라는 게 예술자가 붙어서 많이 편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일을 한 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 동안에도 바뀌지 않은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재밌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2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뭐 예술에 막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뭔가 대단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 그런 걸 얻어 가셔도 좋고 그런 걸 얻어 가지 못하셔도 그냥 재밌는 경험하고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들한테는 그 동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걸 바탕으로 더 좋고 더 의미 있고 혹은 더 재밌는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찾아주셨으면 편견 없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는 어디서 물어봐도 항상 편견을 좀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해서 네, 예술영화 재밌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어느 연식이 되고 보니까 영화관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도 또 그 친구와 보낸 시간보다도 영화관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내가 이렇게 눈을 감게 되는 날 뭐 하다 왔나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영화관에 있다가 왔더라고요. 뭐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시도 있지만 나는 영화관에서 나의 인생의 한철을 다 보내고 오게 되면 나 후회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뭐냐면 내가 봤던 영화관들 그리고 내가 봤던 영화들 그리고 나에게 소개했던 영화들 자체가 제 인생을 굉장히 혹은 제 일상을 인생까지 아니더라도 일상을 되게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나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금 더 좀 나아지게 만들었달까?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이상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들, 기분 좋은 자극들을 받았던 곳이 예술영화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OTT가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고 있으니 저희는 힘내서 열심히 내년에 새로운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만 잘하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장시간 저희들한테 또 오늘 1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 작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큰 영화들의 마중물이 되기도 하고 실제 커지기도 한 영화들, 예술 영화들, 독립 영화들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또 같이 아껴주신 관객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세이브 아워 시네마 저희가 구하고 있는 이 행사 자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무성영화부터 고전영화의 35mm 필름 상영 등 영화 역사를 장식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1년 내내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나인은 영화관 주의를 실현하는 극장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변함없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랜 친구 같은 영화관입니다.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에라스무스다.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할까를 고민할 때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자주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미나 A실, 아카데미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세미나 B실, 그리고 카페와 로비, 또 로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안에 위치한 예술영화 전용관, 예술마을에 위치한 동네 영화 모임. 오랫동안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인천 미림극장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예술영화 전용관이다. 경기도 유일의 실버 영화관으로 현재 클래식 무비를 중심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예술영화관입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최초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 통통 튀는 기획전 맛집입니다. 창동예술촌과 시네아트 리좀을 비롯한 복합문화예술공간 리좀이 이 거리를 예술의 거리 또는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관객을 만나는 곳. 영화가 여전히 젊은 예술이자 100년이 넘은 인류의 문화유산이기에 영화에 관심을 갖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독립예술영화관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산업영화관에 비해 그러려면 관객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컨텐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의 실현입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영화공간 주안을 개방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운영의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항문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역할과 과제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를 통해 맺어진 관객과의 우정 그리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팬데믹 시대이다 보니까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존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객의 90%가 시니어 관객이시다 보니까요. 오시는 시니어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 속에서 영화 관람 편하게 하시도록 신경을 가장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매진.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던 어르신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베트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서로 문화는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문화의 차이를 줄이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중요한 영화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극장 개장 준비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관객이 극장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영화적 순간이자 가장 기다려왔던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셔서 휴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대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이 문을 닫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2017년도 폐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휴관 중인데요. 강한 임팩트는 좋건 싫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관객들 1,200명 분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 중에 하나가 필름 포럼이 계속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방금 본 영화의 여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소와 영화 말고도 다른 풍성한 문화예술의 정보가 있습니다. 관객이겠죠.
그중에 영화관에 있을 수 있는 건 관객의 힘인 것 같고 사람과 극장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립예술영화관에는 영화 말고도 독립예술영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고 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극장에 오시면 오삼이 집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영화라는 포맷 안에 본인의 예술 세계를 녹여냈기 때문에 현대 영화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 독립예술영화관을 안 가본 사람에게 현대의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너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하지 않을래? 말묻다 아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업 영화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다른 영화, 다른 말의 영화들 좀 보시는 기회는 아마 영화전다 이런 독립예술영화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도 좋은 곳이 독립예술영화관인데 친구 없이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영화관은 각 영화관들마다 특징과 특색이 프로그램과 컨텐츠 그리고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관객들로 훨씬 더 확고하게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라는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본인의 관점으로 다른 재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시민들 가까이에서 예술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화관은 거실이 옮겨온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세상을 논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관이 앞으로는 사라질 거라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영해온 버스터 키튼의 무성 영화들이나 자크따띠 혹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고전 명작들은 여전히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극장은 여전히 미래에도 모습은 달라지더라도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관은 영화와 그리고 관객이 완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더욱더 영화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은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화관주의. 제가 볼 때 그는 사실 도서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대 고전의 클래식을 만든 영화인들에 대한 영혼들을 응원하고 또 위로하는 초원제를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영화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순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수도원의 어떤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화들은 클래식에서 다 나온 것이고, 고전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의 순수한 형태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네마테이크에서 고전 영화를 많이 관람해 주시고 또 많이 극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그냥 눈으로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극세계에 푹 빠져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영화예술관에 제가 영화를 예매하고 찾아서 간다는 거는 내면의 여행을 떠나는 시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못 움직이시고 여행을 못 가셔서 답답한 분들을 독립영화를 보면서 내면의 여행을 함께 떠나시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후련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영화 보는 것은 확실히 영화만 아니라 어디서 봤는지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르고, 보는 동안 어떤 기분에 따라서 영화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 영화 보는 것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전후 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아서, 가본 적 없으면 꼭 한번 가는 게 추천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독립예술영화관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만이 위축되어 있는 독립예술영화와 영화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립고 꼭 팔짱 끼고 싶고 힘들면 달려가고 싶고, 그런 곳이 예술영화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예술영화관이 늘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시각적으로 즐거운 현란한 그런 영화들도 물론 많지만 독립 영화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립 영화 예술극장에서 본다면은 좀 더 영화의 진정한 그런 면들이 쉽게 느껴지고 더 깊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품과의 거리두기를 그만하고 관객분들도 영화를 많이 찾으러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화지만 세상과 소통하기에 적합한 어떤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관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고마운 공간이자 가장 지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팬데믹 2년 동안 실은 영화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들 조금 힘들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진 않습니다.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훨씬 힘들고 가게를 하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화 쪽에서 가장 힘든 곳이 어쩌다 보니 가장 열악한 곳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독립영화를 만든 사람들, 예술영화를 만든 사람들 혹은 독립예술영화들을 전용으로 틀고 있는 극장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관, 시네마테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더 멋진 한국 영화의 미래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대학로에 처음 예술 전용관이 생겼을 때 제가 회원 가입하고 공부하듯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관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극장에 많이 와주시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의 트렌드가 OTT로 많이들 컨텐츠를 소모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극장에 가시면 극장만의 어떤 매력을 따로 느낄 수 있고 영화를 큰 화면에서 극장에서 보는 그 추억만큼은 OTT 플랫폼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극장에 오셔서 남다른 추억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희망 주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힘들었을 때 영화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버텨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Save our cinema. 저에게는 그 극장이라는 공간이 그 시간, 그때의 시절을 영화라는 것과 함께 그 공간 안에 약간 박제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공간을 걷거나 어느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혹은 어떤 사진을 본다던가 할 때 순간적으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느끼게 해주는 저한테는 되게 마법 같은 너무 반가운 그리고 고마운 공간입니다.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대차고 힘찬 작은 영화관들 많거든요.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극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극장에서 마음껏 볼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큰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 영화관은 오히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독립예술영화관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영화 감상에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 날씨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 맞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것도 저 혼자만의 약간 특별한 취미였어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취미라서 사실 저도 관객으로서 많이 걱정이 돼요. 요즘에 너무 극장에 관객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오히려 일부러 더 극장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6,000원 할인도 저 받아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진짜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운드나 뭐 스크린도 그렇겠지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볼 때랑 다르게 우리가 같이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극장이 사라지면 저는 영화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장을 열심히 지키고 싶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한 2시간을 갈아타면서 파주에 있는 영화관을 부랴부랴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 길을 굳이 찾아갈 의미가 내게 있나? 라고 하다가
막상 자리에 앉아서 영화의 첫 음악을 듣는 순간 아 이걸 보러 내가 여기까지 왔었지 하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 눈앞에 있는 서로를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어떤 공간의 이름을 불러보고 하는 일들이 아마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할 여러 따뜻함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독립예술영화관을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화를 하다 보면 한 주제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시각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독립영화관에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영화는 다양한 고민들과 선택들이 담겨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상업영화 말고 독립영화를 봤던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저의 기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극장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도 와서 경험해보시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관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작년에 세이브 아워 시네마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푯말을 들고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캠페인에 참여했었는데요. 소중한 독립예술영화관,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주세요. 映画館で映画と出会うっていうその体験のかけがえのなさ、その体験の強さっていうのは本当に言葉には表せないものがあります。私もそのジョン・カサベテスの映画をその映画館で見たということがあって、その映画監督を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で、今その韓国のミニシアターも同様になかなか大変な状況なのだというふうに想像しますけれども、でも必ずこの映画館で映画を見るという体験の価値というのは失われることはな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観客は必ず戻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います。頑張りましょう。파이팅! 세이브 아워 시네마. 저는 독립영화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니라 진짜 취향이 있고 색깔이 있는 작은 카페에서 내리는 드립 커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음악 씬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직접 독립영화관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면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ここは九州大分の映画館シネマ5。私は支配人のタイはじめです。皆さんは今とても不安で辛い毎日を過ごし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同じ映画の仲間として友として私もとても心を痛めています。私たち映画ファンはこれまで何度もいろんな辛さを映画によって助けられてきました。古い昔の映画や遠い外国の映画、あんまりお金はかかっていないけれども志のある映画、そういう映画によって私たちは何度も救われてきました。ですから皆さんの周りの人たちを、私たちの周りの人たちを映画で救うのが今の私たちの仕事です。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안녕하세요。韓国の映画館の皆様、韓国の映画制作者の皆様、大阪のミニシアターシネヌーボの山崎です。シネヌーボでは今こんな映画を上映してます。今上映と上映の間です。上映ごとの換気消毒は毎回続けてます。コロナの影響による厳しい状況が続く中、なんとかやってます。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韓国の映画業界に学ば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韓国の皆さんの存在を必要としています。なんとか乗り切ってまた笑顔で会えるように私たちも頑張ります。どうか皆さんも頑張ってください。こんにちは。都映画盛況の串田です。10年前の東日本大震災では私たちの住む地域は大きな被害を受けました。韓国や多くの国や地域から温かい支援をいただいた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その後被災地を回って映画を届ける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が、苦しい時でも映画を見て楽しむ人たちの姿にこちらが勇気づけられ、改めて映画の持つ力を感じました。新型コロナの影響で私たちの活動も非常に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が、映画は人々の心を豊かにするもので、こういった時だからこそ人間に必要なものだと思います。さまざまな文化を知り、人間を知る上で多様性を持つアートシアターをなくしてはなりません。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心から応援しています。こんにちは。수고했습니다。ここは広島県尾道市にあるシネマ尾道という映画館です。韓国も日本もまだまだコロナで大変な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世界中にたくさんの映画を待っている人たちがいます。その世界中の映画ファンの人たちのために我々はここは踏ん張って頑張らないといけません。まだまだ大変な状況が続きますが、お互いに頑張りましょう。힘내요。こんにちは。2021年11月20日、渋谷東京のシアターイメージフォーラムに韓国の皆さん、韓国の映画館の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今日はですね、オールナイトの上映をやってます。夜今11時なんですけども、お客さんが夜の11時ちょっと10分前か向けてお客さんが、少しずつ集まっ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東京は割とそのコロナの状況が落ち着いてきているので、こういった上映っていうのができます。で、こうやって上映すると割とお客さんもたくさんいらしていただいたりしてて、今としてはこうちょっと手応えを少し感じつつ上映しているという形なので、韓国の映画館の皆さんも、ちょっとそういうような状況を期待しながら、今大変な時期と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けれども、お互い頑張って、上映の場を続けていけたら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ちょっと、会場内にカメラを持ってきます。今日はイリア・フルジャモフスキー監督のダウ6時間半の映画ですけども、上映します。では皆さんお互い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それではイメージフォーラムの山下でした。こんにちは。ユーロスペースの北条です。韓国も大変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私たちも一緒に頑張ってます。応援してます。韓国のセーバーワーシネマの皆さん、こんにちは。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ーの岩崎優子です。小川真由です。コロナの感染が始まって2年近くが経ちました。現在も韓国では感染者数がとても増え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を見て、韓国のアートシネマや映画館の皆様のことを心配しております。と思えば2018年末から少しずつ交流が始まり、2019年には韓国各地の芸術映画館の皆さんに日本までお越しいただき、交流イベントとかシンポジウムっていうの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その矢先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や映画館の休館がありましたが、その後、2020年のシンポジウムにまた韓国芸術映画館協会の皆さんに出演してオンラインで出演していただき、とても勇気をいただきました。いろいろな交流を通じて私たちにとって韓国のアートシネマのことはとても身近な存在になっています。このコロナ危機はとても今も春から夏にかけて日本でも大変感染者数が増えて映画館は大変な状況が続きました。現在も不安な状況は続いていますが、それと同時にこのコロナ危機はミニシアターやアートシネマ、映画館が多くの人にとってなくしてはならない大切な存在であることを再認識させてくれる機会となりました。日本の全国の映画館が閉館してしまった後、再開した時に本当に嬉しかったことを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韓国と日本の映画館がこの危機を乗り越えて、また以前のように直接お会いして交流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心から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まで皆さんお元気で
감사합니다. Job.